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이게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재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이거는 너무 신뢰받지 못할 말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확산시키고 이러면은 그 나라가 혼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오늘 흉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이재명 씨를 습격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서 이것을 뒷받침할 정보를 선택하는 그런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회 갈등을 계속 키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분이 정치를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방송을 해야지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이분 필습을 두고 확인되지 않았거나 경찰의 발표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민운동가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생방송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자작나무, 자작극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데 아마 병원에 있으면 재판에 못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면 호재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출연해가지고 이제 조금 공신력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공신력이 있다는 H라는 분이 자기 생각을 구독자들에게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보수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경찰에서 밝혀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시사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신뢰받지 못할 그런 짓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자꾸 확산시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이거는 않는 게 좋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유튜브를 제가 조금 보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유튜버 제보가 들어왔다, 칼이 2개 있었는데 오른쪽 손에 든 종이칼로 찔렀다, 칼이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 중간에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내용을 정정을 또 해요. 그런데 정정했는데도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보수 유튜브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방송은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재명 씨를 찌른 흉기가 칼이 아니고 나무젓가락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어. 전부 유튜브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진들도 SNS에 나무젓가락 흉기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독자분들이 자꾸 많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해야지 만들어내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범행상원 흉기는 범행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손잡이 부분을 개조했다는 거예요. 등산용 칼인데 손잡이 부분에다 까만 테이프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손잡이까지 포함하면 한 17cm 정도가 된다는, 길이가.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나무젓가락 등 다른 물건을 찔렀다는 기사가 있는데 해당 보도는 다 오보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압수한 흉기를 감정을 했는데 거기에 혈흔이 묻었어요. 근데 이 혈흔이 이재명 그분 혈흔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의혹은 전부 다 아니에요. 이런 걸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이재명 사건을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어느 한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가 주 3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비아냥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자신을 장기간
치료시켜줄 병원으로 옮길 것이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이재명 씨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이재명 당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나쁜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구독자를 현혹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저들이 똘똘 뭉칠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 진보나 좌파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단단히 뭉쳐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자,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현 정부의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경이라는 이 아줌마는 대통령 카르텔 이념 운운하면서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어요. 이딴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보 국민들도 민주당 이런 이경 같은 아줌마 이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아니 민주당 자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우리 보수에게 그냥 우리 유튜버들은 있는 그대로만 앞으로 시사하십시오. 그냥 스스로 알아서 민주당 패거리들이 정리합니다. 진보 다 떠나게.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증평향의 오류를 자극할 경우에 사회 분열을 크게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가 정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성향에 맞는 정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확증 편향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여론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아도 지금 의료계에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이 굳이 이거 가지고 뭐 자꾸만 무엇을 이슈화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2일 날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이분이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재명 씨가 이송된 부산대 병원이 현장에서 가까운 그 권역 외상센터이고 부산대 병원의 그 외상 수술 수준이 수도권 병원에 버금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터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 이 자체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수 유튜브 분들도 이제 여기 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지난 2일 날 오전 10시 50분쯤에 부산 가덕도에서 목 부위에 1.5cm 열상과 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재명 씨가 한 20분 만에 부산 병원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이 되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 치료하고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응급처치를 마치고 이재명 씨는 오후 1시쯤에 닥터 헬기에 실려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가 돼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을 했다. 대변인이 그랬어요. 권 대변인이. 그리고 간호를 해야 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씨가 지역 의료를 믿지 못하고 서울로 가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 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주도한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향한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부산대 병원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권역 외상센터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던 이재명 씨가 결국 지역 의료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엄청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인 이재명 씨가 닥터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권역 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향한 것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은 권역 외상센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서울에서 속칭 4대문 안이라고 불리는 중심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헬기 착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은 시간이 생명인 중증 외상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치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까지 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향한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행보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학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병원 관계자는 손상된 부위나 상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치료가 가능한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설령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서 부산대학병원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다. 대구시내 한 응급의학계 전문 의사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상처였다면 헬기로 이송하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늘 이재명 씨는 지역발전,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계속 추구하면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 본인이 이제 다치시니까 부산대병원 그 아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서울대로 왔다. 그리고 서울대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데도 서울대로 온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이재명 사건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해서 더 우리 보수 중도 국민들에게 괜히 비아냥 사지 마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문제는 저 유튜버 하시는 분들 몇 분 좀 비난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우리가 알 권리를 시사로 풀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나쁜 정치를 하는 이재명 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될 사건이에요. 여기에 자꾸만 이 사건을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뭐 자작극이다. 아니면 연출한 거다. 뭐 쓰러졌는데 피도 안 나오는데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사진 찍혀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그렇게 자꾸 각인을 시키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저기는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곳이다. 그렇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것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